안녕하세요. 아일랜드를 가장 잘 아는 유학원 링고스파이의 카일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학원을 선택하시는데 가이드가 될 만한 6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에요. 우선 아일랜드 어학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6개월 과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저렴한 6개월 과정 가격은 200만 원 후반대부터 존재해요. 6개월 과정 중에 가장 비싼 어학원, 그리고 또 비싼 어학원 중에서도 또 비싼 과정은 약 1000만 원까지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거를 200만 원 후반대부터 가장 비싼 걸 1000만 원대로 잡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예산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그 가격대는 300만 원에서 한 5, 600만 원 사이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비싼 어학원이 좋나요? 아니면은 저렴한 어학원은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유학원을 한 5년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모든 어학원들은 가격 책정을 함에 있어서 그 시장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싼 어학원들은 나름대로의 비싼 이유가 있고 저렴한 어학원들은 나름의 저렴한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600만 원짜리 어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300만 원짜리 어학원보다 내 영어 실력을 같은 기간에 2배로 빨리 늘려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1의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가격을 가지고 무조건 비싼 데를 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렴한 어학원에서도 괜찮은 수업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어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나는 고려하지 않는다, 혹은 좀 불편해도 참을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예산을 좀 낮게 설정해서 저렴한데 수업 퀄리티가 좋은 이런 어학원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기왕 어떻게 보면 큰 마음을 먹고 어학연수를 오시는 거니까 좀 돈을 투자해서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학교의 학생 서비스를 제대로 좀 지원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예산을 설정을 하셔서 조금 더 비싼 어학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지역과 위치예요. 아일랜드에서 현재 어학연수를 하실 수 있는,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도시는 총 6군데예요. 아일랜드에 어학원이 약 70개에서 80군데 정도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다수인 한 50군데 정도가 더블린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방 소도시들에 적게는 한두 군데, 많게는 대여섯 군데 정도씩 이렇게 어학원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더블린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어학원 선택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대신에 더블린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시면 더블린에만 굉장히 많은 어학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6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학원은 크게 시티센터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시티센터 외곽에 존재하느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학원을 다니시고 나서 또 방과 후에도 여러 가지 도심의 이런 문화를 좀 즐기고 싶고 유동인구도 많고 좀 뭔가 번화한 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시티센터에 있는 학원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또 그리고 시티센터에 학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더 넓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여전히 더블린은 살고 싶지만 나는 좀 더 조용한 환경에서 좀 여유롭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더블린에서 외곽 지역에 있는 어학원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린을 제외한 다른 도시로 가시면 사실 어학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위치를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소도시로 가시면 그 소도시의 시티 센터에 다들 어학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사실 여지가 많지 않아요.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총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일반 영어 과정이에요. 흔히 제너럴 잉글리시라고 하는데요. 이 제너럴 잉글리시는 모든 어학원에 마련되어 있고 어학연수생들 중에 약 90% 이상이 선택하시는 과정이에요. 일반 영어 과정은 영어의 일반적인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개발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의 4가지 스킬이 있잖아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 4가지를 커리큘럼을 통해서 골고루 다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마련된 과정이라서 어학연수라고 하는 목적에 굉장히 많이 부합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시험 준비 과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IELTS 시험이고 두 번째는 캠브리지 시험인데요.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이 시험에 특정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IELTS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영국 영어권에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할 때
이 IELTS 시험을 봐서 점수를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일반 영어와 IELTS를 이렇게 결합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도록 코스가 마련된 학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알아보실 때 결합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인지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브리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공부를 하시고 나서 캠브리지 시험을 보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은 학교들 중에 3개월은 일반 영어 과정, 또 나머지 3개월은 캠브리지 시험 준비 과정, 이렇게 마련된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주 가끔씩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전문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비즈니스를 6개월 동안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없어요. 6개월 동안 일반 영어를 배우시면서 뭐 오후 수업으로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3개월 정도를 일반 영어를 듣고 나머지 3개월을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마련된 학교들은 있으니까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과정이 마련된 학교를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준은 바로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전반을 선택하느냐 오후반을 선택하느냐예요. 같은 학교에 같은 과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은 오후반이 오전반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에 그런데요.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오는 많은 학생분들이 선택하고 선호하는 과정이 바로 오전반이에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일랜드에서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오후 약 1시가 지나고 나서 한두 시부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전반을 선호해요. 그리고 사실 오후에 일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일을 구하기에도 유리하고 스케줄 관리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오전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이제 업주 입장에서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오전반을 듣는 학생과 오후반을 듣는 학생이 동시에 가게에 지원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오전반을 듣는 학생은 1시 학교 수업이 끝나는 1시 혹은 1시 반부터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오후반을 듣는 학생은 아침 9시부터 예를 들면 오후 수업이 시작되는 1시 정도까지,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오후 수업을 듣고 나서인 한 5시부터 또 마감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1시부터 마감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현재 있는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경우가 12시부터 보통 오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사실 오전반을 선호해서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전반으로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전반의 가격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난 일을 할 계획이 전혀 없고 영어 공부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좀 더 저렴한 오후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관한 두 번째 기준은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얼마나 길게 하시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주당 15시간 혹은 주당 20시간 혹은 주당 25시간 혹은 주당 30시간까지 이렇게 옵션들이 마련돼 있어요. 학교마다. 당연히 수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학비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하는 수업을 최대한 오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좀 더 주당 수업 시간이 많은 과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수업 시간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최소한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주당 15시간을 말해요. 왜냐면 아일랜드에서 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 시간이 주당 15시간이거든요. 주당 15시간으로 최소한의 수업을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는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활동을 통해서 뭐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을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시고 다른 활동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기준은 바로 학교 규모예요. 학교 규모는 사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대형이냐 아니면 중소형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대형 학교의 특징은 아무래도 학생 수도 많고 학교 건물도 크고 그리고 학교에 일하는 교직원들도 많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대형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리뷰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나쁜 학교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 정말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잘 맞지 않는 선생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반 변경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변경 요청이 사실 철저하게 학교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이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주진 않거든요. 근데 대형 학교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배우고 있는 레벨에서 같은 레벨의 반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까지는 아니어도 한 두세 개에서 세네 개 정도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은 레벨의 다른 반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한 게 바로 대형 학교의 장점이에요. 소형 학교나 중소형 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배우고 있는 이 레벨이 반이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학교에 변경 요청을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소형 학교의 단점이에요. 또 반대로 소형 학교의 장점은 뭐냐면 학생 수가 많지 않고 학교 교직원도 많지 않고 건물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한두 달 다니는 게 아니라 6달 정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하고 좀 친해지게 되고 교직원하고도 친해지게 되고 학교 친구들과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또 소형 학교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대형 학교는 학생 수가 워낙 많고 학교 선생님도 많고 교직원도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관리받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큰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기준은 바로 국적 비율이에요. 국적 비율은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면 아일랜드에 있는 어학원, 어떤 어학원을 가셔도 약 50%에서 60, 70% 정도는 남미에서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브라질 혹은 멕시코에서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일랜드로 일단 어학연수를 오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미 학생들의 압도적인 비율은 피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조금 특징이 갈리는 게 좀 더 비싼 어학원으로 갈수록 남미 학생들의 비중이 좀 낮아지고 저렴한 어학원으로 갈수록 남미 학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나는 굳이 국적 비율에 관해서 크게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남미 친구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영어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 국적 비율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학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좀 더 고른 국적 비율이 형성되어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좀 더 써서 조금 더 비싼 어학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특정 유학원에서 특정 어학원을 굉장히 밀어주기 때문에 몇몇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이 소개를 주로 해주는 어학원에 가시면 한국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항상 연중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오히려 나는 그래서 한국인이 없는 어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유학원들에서 소개해주는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을 저희 웹사이트에서 좀 찾아보시면 의외로 한국인 비율이 좀 낮은 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6가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희 동영상 리뷰를 좀 하나씩 살펴보시고 저희 사이트에서 재학생들이 남겨주신 리뷰를 또 참고를 해보시고 추가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6가지 기준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가면서 학교를 추리시다 보면 학교가 굉장히 많아 보여도 이 6가지 기준을 통해서 고르다 보면 두세 개 정도로 추리실 수 있을 거예요. 두세 개 정도까지 추렸는데도 도저히 결정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두세 개를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각 학교의 뭐 장단점이라든지 각 학교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게 최대한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와서 30개의 학교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기준들을 가지고 좀 학교를 추리신 다음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좀 상담을 해드리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어학원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어학원 선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문의가 있으시거나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링고스파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또 다음에 또 다른 Q&A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랜드를 가장 잘 아는 유학원 링고스파이의 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